합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발발한 게임스톱 전쟁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헤지펀드들이 백기투항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이 국내에서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공매도를 둘러싼 오래된 숙제 어떻게 풀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전상경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공매도가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뉴욕에서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또 공매도 세력 간의 대결로 굉장히 게임스톱 사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정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이 게임스톱 최근에 계속 언론에 거론이 되는데 이거 어떤 회사입니까? 예, 우리가 이름은 이제 게임스톱 그러면은 게임을 그만둔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는 편의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도 땡땡스톱이라는 편의점이 있죠. 네네. 그런 것처럼 게임용품과 연관된 게임용품이 참 많죠.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헤드셋도 있고 아주 그렇죠. 많죠. 거기에 관련된 용품들을 쉽게 살 수 있는 편의점 역할을 하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전 세계에 주로 미국 또 캐나다, 호주 이런 쪽에 한 6,000개 정도의 어떤 매점이 있고요. 그런데 그 매장에 대해서 사실은 그 베이비 부모들이 10대 때부터 어떤 추억이 있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기업이었죠. 약간 국내로 보면 용산 전자상가나 테크노마트 이런 데 느낌인 건가요? 예,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런데 단지 이제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예. 게임과 연관된 그런 용품을 이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이니까 지금 이제 과거 한 1, 2년 동안에 실적이 안 좋았죠. 실적이 참 좋기가 힘들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던 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새로운 경쟁진도 영입을 하고, 예를 들면 그 추이라는 우리가 펫 이제 이 애완견 용품을 온라인으로 디지털화로 해서 이카머스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라이언 코엔이라고. 네네. 그분도 이제 이 게임스톱에 관심이 있고 거기도 경쟁에 관여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도 이제 어제 게임스톱이라는 회사가 이슈가 돼서 네네네. 뭐 하는지 이제 처음 찾아봤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기업이 한 2,000개가 상장되어 있고 그렇죠. 미국에는 한 10배가 되는 2만 개나 상장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매년 20개 정도 부도가 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아무 기업이나 투자해서는 안 되겠고 우량한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게임스톱이라는 회사가 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찾아봤더니 결론은 어제 주가가 36% 내렸습니다. 네네. 오늘 아침에 이제 6시에 딱 마감될 때 36%, 약 40%가 이미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요. 200달러로 마감이 되었고, 당초 원래 작년에 가격이 10달러였습니다. 원래 10달러였는데 이제 10달러였어요? 예, 10달러짜리 회사입니다. 원래 이게 10달러짜리 게임스톱이라는 주가가 예. 최근에 이제 온라인 유통을 해서 좀 하겠다고 해서 주가가 좀 오르니까 이게 헤지펀드 기업들이 이것도 공매도를 치버린 겁니다. 공매도를 하게 되니까 미국의 서학개미죠. 우리가 동학개미라고 부르는 것 같이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20대, 30대들이 미국의 재난기금을 이번에 한 30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돈도 좀 있겠다. 이게 헤지펀드 애들이 그냥 이렇게 공매도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게임스톱 주가를 이렇게 공매도를 해서 내린다고 예측을 하니까 우리가 같이 사주자.
이렇게 돼서 주가가 갑자기 오른 겁니다. 17배까지. 아까 10달러라 그러셨잖아요. 10달러가 이제 근데 지금 350달러까지 폭등을 했었고 거의 500달러를 육박했는데요. 그다음에 올랐고 그러면 헤지펀드 입장에서 뭔가 하면 주가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매도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주가가 오르게 되면 자기들이 빨리 사야지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갚지 못하면 자기들이 큰 손해를 손실이 보게 2배로 밖에 늘어나기 없죠. 때문에 빨리 갖는 것을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불러요. 숏 네. 스퀴즈.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폭등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막 미국 정부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청산된 가격은 10%밖에 없었거든요. 아, 청산된 건 10%밖에 안 돼요. 10%가 청산 안 되고 헤지펀드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내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드디어 한 36% 크게 좀 내렸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오른 상태 아닌 건가요? 아 그렇죠. 원래 이제 당초 가격이 10달러니까 아직도 20배 가까이 올랐고 네네네. 원래 작년 말 가격이 한 1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 헤지펀드 또 로빈훗 미국의 로빈훗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 앱 같은 거래 거잖아요. 수수료가 예. 무료입니다. 네네. 무료 거래 수수료고 2021년 금년도에 상장을 하겠다고 이제 준비했는데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이 넘어요. 뭐든지 어떤 모든 기업들이 보면 우리가 인터넷 기업의 회원의 가치 한 명을 10만 원이라고 치거든요.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800조입니다. 네네. 그 이유가 회원의 한 명의 가치를 10만 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로빈후드도 무료로 주식 거래 수수료를 안 받고 거래를 하니까 많은 사람,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원을 가입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만큼 가치가 되어서 이제 상장까지 했는데 네네. 이게 로빈훗이 공매도에 관련해가지고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해서는 한 주씩만 거래를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로빈훗이 아주 뭐 사람들이 그 20, 30대 젊은 투자가들이 아주 반대를 했었고 로빈훗도 죄송하다 사과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났을 때 많은 금융의 이익은 대형 투자자들이 가져가고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피해만 본다. 소득 불평등, 그 소득의 빈부격차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빈부격차가 30배입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한 30배 정도 차이 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5분위 배수와 1분위 배수가 5배밖에 차이 안 나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아니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했다가 개인들이 이제 방어를 하면서 주가가 오르면서 또 이제 문제가 커졌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싸움의 결말은 결국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예측하십니까? 누가 이기냐 말씀이신 거예요. 누가 이기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쉬웠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보면 그 금요일 상황까지로 보면 일반 개미들이 이긴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시트론 같은 경우가 공매도 포기 선언을 하고 시트론은 공매도 리서치로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포기를 선언했고 멜번 캐피탈 같은 경우가 청산을 하고 항복을 하고 나갑니다. 시장을 존중한다 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긴 걸로 보이지만 아직 대차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끝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누가 더 모이냐 싸움인데 이게 주가가 지금 한 번씩 정상적으로 오르다가 팍 튕긴 이제 공매도가 있다라고 해서 레딧이라고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네. 이 주식 토론방이라고 그러는데 한 40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빈후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권 회사가 아니고 거래해주는 플랫폼 같은 그렇죠. 거래 앱입니다. 플랫폼.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도 안 받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주식이 거래가 되다가 저는 정상적으로 올라갔다고 봐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올라갔는데 그게 공매도 스트롱 같은 경우가 공매도 리서치를 발표하고 주가가 과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수에 젖은 10대, 20대들이 아니 내 추억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헤지펀드들이 헤지펀드가. 빼앗아 가냐 라는 토론방 논란이니까 좌표가 찍어지니까 몰리기 시작을 해서 40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400달러 이상 갔다가 이제 로빈후드라는 데가 전 금요일 날 거래를 정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매도는 할 수 맞아요. 있는데 매수는 못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인 그게 논란이 됐죠 또. 엄청 논란이 되고 근데 주가가 그게 또 빠지죠. 그러니까요. 그게 저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거래 재개를 하니까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주가는 오늘 주가는 내렸는데 이게 당분간은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결국 진정한 성장은 돈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몰리냐는 건데 네네. 이게 올리는데 기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대형 투자자들이 잇따라 매수 선언을 하거든요. 돈 많은 슈퍼개미들이 사들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이제 매수 차익 실현하고 나간다면 거기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사실 게임스탑의 결말은 누구의 성자가 아니라 저는 예측하는 건 결과는 미국의 공매도 시장과 미국의 시장 불안들 그리고 제2의 월가를 점령하라 했던 이 표상을 표출한 것만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그 게임스톱 사태로 인해서 그냥 이 게임스톱 주가에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도 같이 흔들렸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뭐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걸 사들이기 위해서 뭐 다른 데서 돈을 또 빼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뭐 하나의 주식의 문제다, 종목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도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우리가 어떤 기억이 있어서 그렇죠. 그때 우리가 1998년입니까? 그때 이 롱턴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 펀드가 그때 파산을 하면서 폭락과 연관된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실제로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때는 어떤 금융 위기의 여파로 헤지 펀드가 망한 거고, 그런데 이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헤지 펀드의 공매도 공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숏스퀴즈라는 이제 공매도의 반대 매매라고 보면 되죠. 우리도 시중 거래를 하다가 반대 매매를 당하면 매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매도는 반대 매매가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면 지금 이제 기존에 들어와 있던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 세력이 반대 매매를 당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걸로 나타나게 되고 헤지 펀드들의 어떤 그 증거금 마련을 위해서 롱하고 있던 매수해 놓았던 그런 주식들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약간의 충격을 주었지만 이건 그렇게 그 이전과는 좀 다른 문제 같다 그 말이에요. 조금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말이에요. 물론 단기로요? 예. 그 이유는 금융 위기나 다른 이유로 지금 헤지 펀드가 파산한 게 아니고 네네. 단순하게 초기에 들어갔던 게임스탑의 초기에 들어갔던 헤지 펀드들 그런 펀드들이 주가가 아까 왜 10불 정도에서 그죠? 네. 이렇게 뭐 400불, 500불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니 그러니 이제 그 마진콜을 당하게 되고 보통 말하는 그 증거금 부족이니까 그러면 반대 매수를 이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초기에 들어갔던 헤지 펀드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트론 리서치나 멜빈 캐피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손을 들고 나왔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있는 헤지 펀드도 조금 달라요.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아직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헤지 펀드들은 그 이후에 들어갔을 헤지 펀드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들어갔던 헤지 펀드들 이런 헤지 펀드들은 이제 지금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서요. 이제 그 처음에 들어갔던 공매도 가격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다시 싶어요. 돌아왔다, 지금 그 가격으로. 지금 220불 정도가. 네네. 그러니까 균형추가 이제 딱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숏스퀴즈까지 갈지, 즉 반대 매매까지 갈지, 즉 그 주가가 좀 더 올라간다면 반대 매매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개인 투자자 연합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는 거기도 이제 리드가 있어요. 그 리드는 물론 좀 큰 손 개인 투자자죠. 근데 그 개인 투자자가 단순한 개인 투자자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케이스 G라는 캐나다 35살 정도 된 젊은이 같아요. 근데 그분은 가치 투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말할 때는 한 10불에서 한 50불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기 잔고를 계속 공개를 하면서 계속 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투자 금액도 상당하고 그러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정서가 좀 남아 있고 자기가 사랑했던 10대 때의 그 어떤 추억이 남아 있는 이 게임. 근데 이 게임 스탑이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헤지 펀드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억누르려고 생각이니까 하는 거죠. 네. 조금만 견디면은 이 헤지 펀드 이제 이 들어와 있던 이 헤지 펀드들이 반대 매매를 할 거다, 즉 반대 매수를 할 거다라는 그 말이죠. 그럼 주가가 더 폭등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죠. 그때까지 참고 그때 이제 팔자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근데 미국
공매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매도는 우리 시장에도 지금 굉장히 큰 화두고 현재 공매도 금지가 3월 15일로 이제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는 공매도를 좀 반대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에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좀 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코스피는 이제 셀트리온이 될 거고 코스닥에서는 뭐 HLB 같은 곳이 있는데 사실 개인들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예전에 개인은 이 정도 위상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주가를 방어해내고 뭐 주가를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주체가 된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보니까 이제 우리 개인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영리해졌습니다. 우리 동학개미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이제 항상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우량한 주식을 사라. 시가총액 30위 이내 기업이고 외국인들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 업종 대표주. 저는 꼭 세 가지를 꼭 추천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은 주식은 액면가가 100원짜리인데 3,000배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액면가가 100원짜리인데 900배 올라온 겁니다. 9만 원이니까. 그렇죠. 이러한 우량한 주식을 장기간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에 성공하는 비결이고, 저도 증권회사에서 이제 94년도 입사를 했었는데, 증권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사고 파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증권회사는 사고 팔아야지 수수료가 0.5% 과거에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세가 이제 0.3%. 그래서 총 1.3%에 이제 우리가 수수료를 물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100분의 1로 줄어들었죠. 0.01%로. 그러니까 이제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는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사고 파는 것을 많이 가르치는데 주식은 절대 사고 파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한 60세 은퇴할 때까지 장기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고 주가의 정의가 뭔가 하면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기업의 이익이 나는 기업을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주가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스탑은 적자 기업이에요. 작년까지 적자 기업이었고 이제 온라인 유통을 해서 좀 우량한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거고 삼성전자라든지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50조짜리입니다. 셀트리온 50조짜리고 네네. 굉장히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 어제 날짜로 캐나다의 램시마가 허가를 받았어요. 판매 허가를. 그래서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진짜로. 이게 뭐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한 2조 정도로 이제 공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셀트리온에 공매도했던 헤지펀드는 많이 큰 손실을 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이 지금 한 30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공매도한 그 헤지펀드들은 큰 손실을 봤을 것이고 셀트리온을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큰 이득을 봤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한 80% 항상 성공을 합니다. 근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20%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주식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상이익이 있고 돈을 벌어오는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공매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럼에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 공매도를 하면 우리로서는 뭐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없애라 폐지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김 대표님 어떠세요? 사실 공매도라는 시스템 자체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돼 있는 이 공매도 시스템이 개인에게 손해를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만 하시면 손해는 안 보죠. 그러니까 진짜 삼성전자하고 대차 음마 아파트를 가졌을 때 삼성전자가 더 버는 건 너무나 유명한 사실인데 그걸 끝까지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은 없거든요. 음마 아파트는 들고 계신 분은 있었어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게 정상적인 장이나 하락장에서 일반인들이 심리를 모르시는 건데 우리 일반 개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올라도 조금 올라도 팔아요. 이게 더 이상 오를까 싶은. 이제 요번에 못 팔면 다음에 떨어질 것 같은 그렇고 기분이 들죠. 내리면 더 내릴까 싶어서 파는 현상들이 있는 거고요. 작년 3월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지만 작년 3월에 팬데믹이 선언했던 게 3월 11일입니다. 네네네. 이때 주가에서 3월 16일 날 공매도를 금지하는데 200포인트 가까이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빠지는 시스템을 흐름도를 보면 외부 변동 요인들이 있어요.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든가 프로그램 매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또 공매도가 들어오고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 주식 가지신 분들이 겁이 나서 주식을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주식 보유율이 한 달 정도 된다고 하더라니까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신용 매수 가지신 분들이 갖고 있어도
그 다음 날 반대 매매가 들어오죠. 다음 날 그러니까 전거금식을 메우지 못하면 강제 청산이 당하다 보니까 또 주가가 떨어지고 이게 3월 19일까지 어떻게 현상이 나왔느냐면 1,450대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신용 매수로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빚피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저도 이야기를 해요. 네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주식회사에서 신용 매수로 사면 제가 빚투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빚을 2번 내서 하는 대출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데 이게 오르는 장세에서는 위험하지가 않는데 변동성이 큰 장.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3,000포인트가 무너졌는데 사실 오전장에서는 개인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요. 그런데 오후장에서 폭락을 해서 한 95% 정도 주가가 빠져서 3% 정도 폭락을 해서 공포의 금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3,000선이 깨졌죠. 예. 그러면서. 근데 월요일 날 어저께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올라요. 다시 3,000을 회복하는데 개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오르는 장인데도. 왜냐면 금요일 날 학습 효과를 했으니까 이게 진짜 오르는 건지 지켜보다 보니까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들이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맞는데 그 교과서가 안 되고 그 주가 하락을 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보니까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미쳐지게 됐던 게 한미약품 사태가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 한미약품은 호재는 바로 공시를 했는데 악재는 공시를 안 하고 그 악재를 장개장 전 9시 30분에 공시를 하는데 30분간 공매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한미약품 관계자 내부 정보를 유출했던 사람은 처벌했는데 물론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공매도를 했던 접근사는 단 한 곳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공매도 사유를 나름대로 입증을 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입니다. 주식이 없는데도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라고 했고 그다음 외국들이 그해 무차익 공매도를 적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무차익 법으로 금지된 무차익 공매도까지 일어나니까 물증을 잡으니까 공매도가 나한테 주식을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가 작년 3월에 1월 달에 한 220이었는데 1,400까지 갔으면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뀐 거예요. 주가 지수는. 그리고 우리나라만 주가가 이렇게 유독 많이 빠진 거였죠. 그리고 신용 매수라든가 주식을 털고 나온 사람은 3,000포인트가 와도 손실을 봤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게임스톱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AMC 인터멘트라도 극장회사 그렇죠. 여기도 하루에 한 300% 오르고 뜨고 있는 있죠. 건데 네. 이제 이게 공매도의 순기능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게임스톱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다 무력화시킨 거예요. 적정 가격이라든가 과열 방지, 버블 방지 이런 게 없었죠, 그냥. 통하지 않는 걸 않았죠. 보여줬고 AMC 인터멘트 극장회사도 마찬가지로 폭등하고 있는데 좌표를 찍어서 올라가면 이게 주식이 정상적인겠냐 시장이. 그래서 나비 효과로 지난주 세계 정신은 좀 출렁거렸는데 앞으로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 보충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요. 네네. 첫 번째는 주식이 3일 결제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내가 오늘 주식을 샀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오늘 바로 물건을 받잖아요. 그렇죠. 텔레비 한 대 사면. 바로 그렇지만 받죠. 주식은 3일 결제인 이유가 이 사람 이 주식이 진짜 실물이 있냐 없냐는 그것 때문에 정권예탁원의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3일 결제가 걸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내일 모레 주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목요일에 주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을 팔아도 오늘 주식을 화요일에 팔면 목요일에 돈이 들어오는 이유가 정권예탁원, 정권사에서 정권예탁원에 가서 거래소를 통해서 이 주식이 실물이 있냐 없냐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하루가 늦기 때문에 4일 걸리는 거죠. 이와 같이 3일 결제 이 시스템의 이유가 이 실물 확인 때문에 그렇다. 삼성 사건이나 이런 것은 실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저 역시도 정권거래소에 여러 지인이 있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공매도가 문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국가인데 이 전산 시스템을 완비해 놓지 못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았다 그러면 전산의 그 실물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전산으로 실물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산을 완비해야 되겠고 3월 15일은 당연히 이제 전산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재개해서는 안 되겠고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되겠고 미국과 일본은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완벽하게 전산 시스템을 구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작업력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워낙 덩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50%를 외국인이 했고 기관이 50%, 개인은 1%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작업력이나 또 정보력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국인과 기관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개인들한테도 해줘야 되겠다. 이 공매도의 순기능은 우리가 니콜라의 수소차 사건이라든지 또 미국 엔론 사건이라든지 이와 같이 기업이 부실한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이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게 해주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네네. 아까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 기업 자체가 올바르게 기업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부 정보를 빼돌렸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났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기업의 행태였고, 저는 이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전산을 우리가 빨리 완비하자. 지금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나라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 시스템을 빨리 완비하고 불법이라든지 무차익 공매도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고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 뭐 저희 화면에도 나왔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이 개인들이 대주할 수 있는 규모와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죠. 굉장히 액수 차이가 많이 나고, 사실 뭐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대규모로도 빌릴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아예 시장 자체가 균등하지 않다, 같지 않다, 같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개인들의 불만이잖아요. 이거부터 뭐 만들어주던지 해서 그 다음에 뭔가 공매도를 시작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주장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상황이 지금과는 좀 다르게 나타날까? 뭐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 실제로 이게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뭐 조금만 더 개인 투자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개인 투자가 장기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있죠. 즉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인 그런 경우가 과거에 쭉 있어 왔죠. 우리가 단기로 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주가가 3천 이상 된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그렇지. 예. 지금 작년 뭐 초순까지만 해도 계속 그 한 뭐 십몇 년 동안 그죠. 우리가 주가 박스권이라고 뭐 했죠. 그렇죠. 네. 2천 정도가 되면은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즉 그 시점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장기 투자한 게 그렇게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는,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렇게 지금 우리 한국의 투자자가 아주 현명하신 분들인데, 이 현명하신 분들이 왜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굳어졌을까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건 조금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공매도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개인이 이제 대주할 수 있는 그 주식이 적다, 뭐 이것도 하나는 맞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한번 그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시장이 합리적이라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또 김 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대충 이 수익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뭐 신용거래의 수익과 또 공매도의 수익성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지금 이제 이 공매도가 이루어져 있던 그 시점이죠. 2016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쭉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공매도의 투자를 통해서는 일평균 24억 정도의 수익이 나요. 근데 24억. 네. 예, 근데 신용거래는 일평균 마이너스 10억의 수익이 나와요. 아, 우리 손해 보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고 신용거래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네네. 그럼 첫 번째 가능성은 공매도 투자자가 아주 정보 분석 능력이 더 월등한가 보다, 이렇게 가정할 수는 있죠.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또 두 번째 가능성은 공매도 투자자는 왕창 투자를 하나 보다, 대형 거래를 해서, 그래서 시세 조정 역할을, 시세 조정의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즉 이제 그 거래 대금 그렇게 이 그날의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 대금과 신용 거래 대금을 비교해 보니 사실은 신용 거래 대금이 좀 더 많아요. 좀 더 높아요. 한 2배 정도. 이 공매도 거래 비중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예. 신용 거래 대 비중은 한 9% 정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향력으로 본다면 신용 거래대가 더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공매도가 더 크더라라는 그 말은 그리고 또 수익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그 말은 뭔가 제도 자체가 기울어졌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제도는 균등하게 할 수 있어도 이 균등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그 말이죠. 그 유리한 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게 이 공매도 세력의 단합, 엄밀한 단합이죠. 우리가 올드보이 네트워크이라 불러요. 이 올드보이들이 이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뭔가 같이 단합해서 시세 조정의 가능성이 보였지 않았느냐, 뭐 그 말이죠. 그런 형태까지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증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 다른 그 일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 트레이딩이라 그러죠. 이 모멘텀, 이 시세가 계속 이어지는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고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가격 추이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효율적이라면 정보 분석 능력의 차이라면은 이렇게까지 수익성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겠지만 이렇게까지 신용거래자는 계속 손해를 보고 또 공매도 투자자는 계속 이익을 보는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공매도 제도 자체의 개선 이건 중요합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보고 그 거래를 따라하는 그죠. 이 적은 양으로 공매도를 했는데도 다른 투자자들이 매도에 동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공매도 투자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좀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는 공매도 금지가 3월 15일까지고 3월 16일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현재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뭐 3,000을 넘어선 코스피 지수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한 게 지금 뭐 B2 많이 하죠. 아까 B22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인이 공매도를 외국과 기관처럼 같이 못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개인과 기관은 선생님 조금 전에는 이제 개인들도 많이 자금력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개별적 모래성 같은 자금 시장이 들어온 거지 근본적으로 저는 브라질 축구 대표라고 봐요. 외인들과 기관들은 우리나라는 개인들은 뭐냐면 중학교 축구 선수인데 집이 짓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가 시작됐을 때 축구 하락이 올 때는 외인들은 손까지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뒷짐지고 떨어지는 거 곡소리만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보시면 보통 외인들이 3분의 2 정도가 공매도를 하는데 작년 3월 주가가 그 폭락할 때 84% 8월 초까지 올라갔다가 3월 18일에는 94%까지 다 외인들만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외국인들이 벌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지금 내놓았는데 저는 턱없이 부족하고 일반 동학개미들도 택도 없다. 그래서 아예 공매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금융위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가지고는 재개를 했다가는 이 시장이 연속성으로 있다가는 만약에 지난주 같은 상황에 공매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보십시오. 그럼 주가는 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정비를 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권 전산이라든지 정권금 이게 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50개 정권사 중에서 대주가 주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삼성전자 주식이 있었는데 키움증권에서 주식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수수료 1년에 2%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라. 어차피 나는 뭐 장기 투자니까. 그랬더니 뭐 그 조금의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차거래 이렇게 비슷한데 이렇게 정권사가 50개 중에서 10개 정권사만 동참을 하고 있고 이 개인들이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주식을 개인이 빌릴 수가 없는 거고
자금력이라든지 내가 뭘 보고 너한테 주식을 빌려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금력이라든지 자기가 투자하는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자기 전체 자산의 비중 범위 내에서 빌려줄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아예 뭐 그 공매도를 폐지하는 게 제일 좋겠죠. 주식 사기만 하고 아무도 팔지를 못하게 하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이득이 가지만 이것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매도의 장점은 뭔가 하면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식을 빌려서라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왜 거래가 일어나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에 수십조 원씩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누구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누구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거래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불법 공매도라든지 전산의 불법적이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공매도는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전산을 완비하고 외국인들의 주식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판다든지 당연히 그것은 막아서 우리 정부가 지켜줘야 되겠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완비된 다음에는 우리가 공매도를 재개해서 우리의 유동성을 또 풍부하게 하고 또 미국의 니콜라라든지 엔론 사태라든지 부실한 기업들이 갑자기 급등하게 된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공매도에 충분히 참여해야 되겠고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주식을 2,000개 중에서 아무 주식이나 사지 마시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가총액 32 이내의 기업 네이버는 3,000배 올랐어요. 액면가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뭐 내가 왜 내 주식이 자꾸 내려가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량한 기업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사신다 그러면 절대 이렇게 공매도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뭐 김대중 교수님 말씀은 이제 믿을 수 있게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의 좀 종목에 투자를 하라 말씀이신 거지.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개선방안들이 지금 뭐 말씀하신 거는 네네. 대차 계약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대차는 이마트처럼 대형 점포 그리고 대주는 동네 슈퍼. 그러다 보니까 대차에 들어가는 게 원하는데 이게 대인이 들어가려면 50억 이상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 시장이 잘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 대차를 미국, 캐나다, 홍콩 등은 자동 시스템으로 전산 관리를 했는데 네네. 우리는 수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김병욱 의원이 도입을 주장했는데 금융위가 반대를 했는지 뭔지 이번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결국은 계속 수기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무차익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전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대차 계약 관리를 전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장부를 안 내면 금융위 안들 보면 뭐 1억 이상의 벌금 정도. 그러니까 손방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처벌 게 자체도. 보여지는 거죠. 조금만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그게 네. 이제 우리가 무차익 공매도만 막으면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지 불법 않습니다. 공매도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미국도 그 무차익 공매도의 무차익 공매도 그 자체만 보고 처벌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주 남용하는 경우 또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 그 경우만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그건 처벌을 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공매도를 하고 결제일까지 이 주식을 만들어 놓겠다, 이제 빌려 오겠다라는 계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는 무차익 공매도가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 그것도 약간 뭐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사실은 완비되어 있고 미국보다 더 잘 완비가 되어 있고요. 또 처벌이 우리는 약하다. 그것도 그렇게 물론 이제 최대로 뭐 얼마까지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시세 조정의 경우에 그런 거예요. 20년을 한다라는 게. 그런데 시세 조정의 경우가 아니고 단지 거래의 수단으로 공매도를 했는데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확보하기로 했던 그 주식을 확보하지 못할 때 그때는 뭐 한 10일 정도 안에만 채워도 처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무차익 공매도로 너무 무차익 공매도 혹은 불법 공매도라고 부르는데 그 불법이라는 게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거지 형법상의 어떤 불법과는 조금 다른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아예 예. 공매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매도가 없어지면 네. 그죠.
예, 그게 이제 조금 뭐 보통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네. 모든 나라들이 모든 자본시장이 다 같이 공매도를 없앤다.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매도를 실시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 우리만 없앤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비난을 좀 받을 수 있는, 즉 국제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면서 후진 자본시장이다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IMF는 뭐 비용을 크게 내야 될 수도 있다, 처리할 수 있다, 라면서 재개를 권고하고 있거든요. 예, IMF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강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국제 금융 기구들은 어차피 지금 그 아까 말한 올드보이 네트워크가 있다 그랬죠. 그 기관들의 어떤 금융 파워가 있죠. 지금 게임스탑에 대한 이런 그 반감들이 네네. 게임스탑에서 나타나는 이게 지금 그 과거 월가를 점령하자라는 그 정서와 비슷하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 기존 금융 체제에 대한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합석을 따르는 것은 맞고, 근데 우리가 뭐 완전히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또 보기도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그 큰 주식에 대해서 한다라는 그 말은 큰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가 공매도를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의 수단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지 공매도가 완전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잘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필요한 것은 대형 주식에 대한 공매도라기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한 비정상적 가격 형성, 작전주 뭐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가 잘 되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또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어렵죠. 주식을 빌려야 되니까 그 경우는 실제로는 무차익 공매도로 허용해 주는 게 좋아요. 일정 수준까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그 주식들이 이제 그 주식을 빌리는 게 누구로부터 빌리겠습니까? 주로 보면 장기 투자자로부터 빌려요. 즉 연기금으로부터 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연기금은 그런 작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연기금은 주식을 빌려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주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작전주들은 또 공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차입 공매도만 강조하게 되면은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은 이 주식을 빌려서 차입을 해서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차입을 할 주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작전주 조그마한 그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네네. 실제로는 그런 주식에 대해서 정상 가격을 찾아가는 역할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런 그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서는 사실은 그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하나만 딱 덧붙이면 전 세계 주식의 시가총액은 한 8경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전 세계 경제 2%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주식 시장 2천조도 전 세계 시가총액 2%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표준을 따라가야 된다. 한국은 전 세계 주식의 50% 미국이 가지고 있고 4경 원 정도 되거든요. 애플 하나 시가총액 700조고 애플 2,700조고 네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2,00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은 또 우리나라 주식에만 너무 매몰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도 반하고 한국 주식도 반해서 균형 있게 한번 보고 이게 주식을 하면서 좋은 점은 세계 경제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94년대 정권사에 입사했을 때 1,000포인트였는데 25년이 지나서 겨우 3,000을 찍었으니까 겨우 3배 올랐어요. 같은 기간에 미국은 2,00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애플 같은 주식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어떠한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할 생각해야지 사고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그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하신 걸 또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미국이 되는데. 그렇게 올라오고 우리는 이제 겨우 3천이 갔던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 원인은 공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주셔도 지금 60%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를 공매도 하는 재개에 공매도 대해서. 재개에 네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3천에서 억눌렀다는 거죠. 네네. 올라갈 걸 못 누르고 못 가게 만들었던 게 미국이라는 거고. 지금 미국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물론 세계화 시대 보면 좋은데 직장인이 낮에도 주식 보고 밤에도 주식 보면 어떻게 언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주식은 좀 건전하게 장기 투자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예. 맞는 거는 저도 이제 맞는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 장기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도록 4천, 5천 갈 수 있도록 이 시장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난 1년간 공매도를 금지를 해놓고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 뭐 했냐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저는 IMF가 제기하는 것도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전세 시장이 독특합니다. 그럼 그걸 바꿔야 되느냐? 우리나라 9월에 학기제 외국은 학기제가 9월인데 네, 우린 3월이니까. 뭐 예를 네. 3월인데 이런 거 바꿔야 된다면 그거 바꿔야 되느냐? 저는 그런데 각자의 저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 공개한 것도 이 IMF 공매도를 재개하고자 싶어하는 어느 측에서 네. IMF 자료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좀 보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고요. 오늘, 아니, 오늘 조금만, 여기까지만 조금만 제가 듣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아니 오늘 지금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아. 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지금 마지막까지도 말씀을 못 하신 게 남아 있으실 정도로 지금 공매도라는 이슈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 또 자본시장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아직 3월 되려면 시간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모셔서 말씀 좀 들어보고 그때 그 상황에서의 또 공매도의 움직임과 공매도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상경 교수, 김득희 대표, 김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